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친핵성 취한 반응에서 또 이제 하나 이제 아까 이거 뭐 바이닐과 이거 말고 친핵성 취한 반응인데 반향적 화합물에서 친핵성 취한 반응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반향적 화합물은 친전자성 반향적 취한 반응을 바로 앞전에서 배웠어요. 벤젠을 배울 때. 그쵸? 반향적 화합물은 벤젠구리가 공명에 의해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친전자성 치연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알고 있는데 때로는 친핵성 반향적 치연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다.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된다는 사람은 이 부분을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렵다 생각한다면 뭐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봐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시험 문제 하나 낼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는 친핵성 반향적 취한 반응에 대해서 그래도 이따금씩 그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릴 할라이드는 친핵성 취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이런 아릴 할라이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친전자성 취한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친핵성 취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세 가지. 그래서 보통 피트 시험 같은데, 미트 시험 같은데 시험이 나와요. 이제 친핵성 반향적 취한 반응이. 첫 번째의 경우는 첨가 제거 반응을 경유하는 경우, 오로소 또는 파라 위치에 니트로기가 있는 경우 강한 전자 끌개가 있어갖고 된다. 아까 제가 아릴 할라이드가 친핵성 취연 반응 안 일으키는데 되는 경우 있을 때 니트로기 같은 경우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니트로기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오로스나 니트로기가 할로겐의 오로스나 파라 위치에 있는 경우 이쪽에 전자를 확 끌어당기면은 여기에 전자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 이탈기가 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되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는 친핵체가 들어왔을 때 이탈기가 쉽게 떨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그 이탈기 있던 자리에 친핵체가 들어오는 친핵성 취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경우 뭐라고요? 벤젠고리에 오르스나 파라 위치에 니트로기처럼 일렉트론 위즈 드로잉 그룹이 있는 경우 된다. 자, 두 번째는 이 반응은 SN1 반응 또는 SN2 반응에서 메커니즘과는 다른 그런 첨가 제거 반응을 거쳐서 일어나는 경우. 실은 여기 친핵체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탈기가 있는 탄소를 빵 치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게 떨어져 나가는 전자가 벤젠구리에서 전자가 밀려 일리들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자가 풍부해져. 전자가 풍부하면은 한 번 더 전자를 밀어주고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또 옆으로 밀려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NO2가 있으면 NO2 쪽으로 밀려나서 이렇게 니트로기가 이온화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공명 구조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전자가 컴백해 갖고 제 위치를 찾아가서 이쪽에 또 이제 음이온 만들어지고 나중에 떨어져서 한 바퀴 공명 구조를 순환을 시킨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직접 처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팍 떨어지진 않고 이 벤젠구리의 공명구리 한번 거쳐서 그 다음에 할로겐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경우에는 그 벤자인 같은 경우 중간체를 경유해서 할로겐화 아릴이 소디움 아미드와 함께 이제 반응을 시키는 경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크로로벤젠에다가 친핵체를 갖다가 이렇게 빵 쳐요. 치는데 얘는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벤자인 형태를 먼저 만든다는 얘기죠. 벤자인 형태를.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벤자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H를 떼어내고서 이렇게 할로게나 반응에 의해서 여기 삼중결합이 만들어졌어요. 삼중결합이 만들어진 후에 친액체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 첨가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즉 삼중결합인 벤진을 먼저 HBr이 떨어져 나가는, 즉 HX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제거 반응이 일어나갖고 삼중결합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친액체가 첨가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때 이제 강한 할로겐 아릴에 이제 소디움 아미드 같은 경우가 들어있을 경우 이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비닐 할라이드는 아예 안 일어나고, 비닐 할라이드는 그쵸? 비닐 할라이드는 비닐기가 워낙 파이 전자가 있는 거기에 친액체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릴 할라이드 같은 경우, 벤젠에 붙어 있는 할로겐 같은 경우는 친액체가 직접 빵 와서 쳐내가면은 다소 무리가 있고 되는 경우 안 되는데, 되게 하려면은 이 벤젠고리에 할로겐이 붙어 있는 이 반대쪽에 니트기가 벤젠의 전자를 확 끌어가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친액체가 와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친액체가 첨가돼 갖고서 한 바퀴 공명 구조를 일으킨 다음에 할로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조죠. 경우 2번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저기는 벤진을 형성하는 케이스죠. 벤진을 형성하는 경우. 자, 세 번째는 다이아조늄 이온을 만드는 경우. 그래서 이건 샌드마이어 리액션이라고 해갖고 염료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아릴 다이아조늄을 만들어갖고 친액성 취약만을 일으킨다. 이렇게 아닐린에 소디움 아미드가 소디움 아미드가 아니라 나이트레이트죠. 소디움 나이트레이트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여기에 디아조늄 솔트가 만들어지죠. 디아조늄 솔트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디아조늄 솔트는 친액체에 의해서 여기가 취한 반응, 디아조늄이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친액체가 들어가는 형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샌드마이어 리액션처럼 하는 경우에 종종 많이 이용이 된다. 자, 이 벤젠이 친액성 방향적 취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아까 여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안일이 안 되는데, 할로겐 취한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아릴도 몇 개만 잘 안 일어난다. 그런데 몇 개 예외는 있다 했고, 그죠? 지금 얘기한 대로 친액성 방향적 취한 반응의 세 가지 경우, 친액성 방향 세 가지 경우가 뭐요? 친절성이 아니라 파라 위치에 니트로기가 있는 경우,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S1 반응, S2 반응에서 메커니즘과 다른 그런 공명 구조를 일으켜서 나가는 경우, 큰 두 번째는 HX가 떨어져 나가고 벤자인을 형성하는 경우, 큰 세 번째는 디아조늄 솔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탈기로 디아조늄기를 이게 디아조늄 이탈기예요. N2가.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친액체가 들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친액성 취한 반응에 대해서 여기까지를 일단은 마쳤습니다. 친액성 취한 반응. 그래서 일단은 잠시 친액성 취한 반응까지 하고 잠시 이번 시간에는 할로겐화 알킬의 제거 반응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할로겐 알킬은 친액성 취한 반응과 제거 반응이 서로 경쟁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죠? 유기화학은 항상 경쟁 반응이에요. 같은 할로겐 알킬이 때로는 할로겐이 친액체에 의해서 치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친액체가 베이스 역할을 해갖고 이탈기를 제거해서 거기에 이중결을 형성하는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액성 취한 반응에서도 반응 조건에 따라서 SN1 반응 메커니즘이 갈 수도 있고 SN2 반응 메커니즘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경계 부분이에요.
우리가 SN2 반응은 1차 알킬 할라이드가 잘 된다 그랬고 3차 알킬 할라이드는 SN1이 잘 된다 그랬는데 그럼 2차인 경우는 뭐가 잘 될까요? 2차일 경우는 SN1도 일어나고 SN2도 일어나요. 뭐에 따라서? 반응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반응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친해체의 영향, 이탈기의 영향, 용매의 영향 등등에 의해서 SN2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SN1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 SNS도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유기학의 특징이죠. 자, 그것처럼 할로겐 알킬이 친핵성 치환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제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제거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거 반응이라는 얘기는 elimination reac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substrate, 즉 기질로부터 원자 또는 원자단이 떨어져 나가갖고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거, 파이 결합을, 즉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인 경우에 이탈기인 할로겐이 바로 옆 탄소에 있는 수소와 함께 HX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할로겐화 수소의 이탈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을 갖다가 베타 엘리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왜? 옆에 있는 거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또는 베타 엘리미네이션 또는 원투 엘리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투는 뭐야? 나하고 옆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파 베타도 내가 알파고 옆에가 베타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떠한 알킬 할라이드의 이 베이스가 실은 이게 베이스나 친해체나 뉴클리오파일이나 형태는 똑같아요. 전기음성도가 풍부한 거 혹은 비공유 전자쌍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아니면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탄소를 공격하기가 쉬워요. 탄소를 공격하면 친해체가 되는 거고 얘가 수소의 프로톤을 떼어내면은 베이스예요. 여기서는 염기로서 알킬 할라이드의 프로톤만 떼어내면은 여기 남아있는 전자가 탄소를 밀어주고 그래서 할로겐이 떨어져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게 엘리미네이션 리액션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 예를 여기 몇 차 탄소죠? 1차 알킬 할라이드에 그죠? 1차죠. 1차 할라이드에 여기 메톡사이드가 터시리 푸톡사이드가 들어왔다면은 여기가 먼저 H쪽에 할로겐에 붙어있는 옆에 탄수에 있는 H를 떼어가는 거예요. 그쵸? 베탈리뮴이니까 이 H를 떼고 이 전자가 밀어줘서 할로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베타 엘리미네이션 타입이죠. 그래서 제거 반응이 종류와 반응 메커니즘을 본다면은 제거 반응의 메커니즘은 E2 메커니즘, 즉 얘도 바이몰리큘라 엘리미네이션 리액션이에요. 이 완반응은 유니몰리큘라 엘리미네이션 리액션이에요. 즉 반응 속도 단계에서 두 분자가 관여했다. 그래서 E2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 단일 분자가 참여했다. 그래서 E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E는 엘리미네이션 제거 반응의 약자를 의미하는 거고 숫자는 반응 차수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E2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E2 반응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는 서브스트레이트 즉 기질에 할로겐이 붙어있는 이 탄소의 옆에 탄소 알파 베타니까 베타 탄소죠. 베타 탄소에 있는 수소를 떼어내고 여기 남아있는 전자가 밀어주면은 여기서 할로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베타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즉 반응 속도에는 어떤 거,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에만 관여돼.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만, 기질에만. 그리고 이건 여기다 동시에 쳤으니까 이 친해체까지 같이 관여됐네요. 즉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와 친해체의 농도 두 분자가 관여했어요. 그죠? 그래서 E2 반응입니다. 지금 그래서 반응 차수의 2차 반응이기 때문에 E2 반응이고 반응은 원 스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SN1, SN2랑 똑같아요. SN2 반응은
바이몰리큘라가 참여했는데 이때는 메커니즘이 한 단계로 치고받고 갔죠. 여기도 베타 수술을 치고받고 해서 같이 갑니다. 이때 베이스가 강염기일수록 유리하겠지. 아까 강한 치네티일수록 에센트가 잘 되는 것처럼, 그죠? 왜? 빵 치면서 에센트는 칙칙하게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이탈기 옆에 있는 탄수의 수소, 즉 베타 수소를 갖다가 빵 떼어내면과 동시에 거기 남아있는 전자가 미뤄져 갖고서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완투 엘리미네이션 타입을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이스티가 상당히 강한 음일수록 반응이 잘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편 E2 반응에서 자이트체프 규칙을 얘기할 수 있는데, 즉 위치 선택성인데, 이 자이트체프 규칙은 뭐냐면은 제거 반응이 일어날 때 알킬기가 많이 치환된 알켄이 생성되는 것이 좋다. 그 규칙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치환된 알켄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이트체프 룰을 따라서 그거는 우리가 친전자성 첨가 반응할 때 마르코니코프 규칙과 반대 개념이랑 똑같은 겁니다. 마르코니코프 규칙은 뭐였어요? 이중결합에 HX가 첨가될 때 H는 수수가 많은 쪽에 첨가되듯이 지금은 자이트체프 규칙은 제거 반응이 일어날 때 E형이면은 그 알켄의 이중결합에 알킬기가 많이 붙을 수 있을수록 안정화된 것을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거 반응 시 위치 선택성을 예측하는데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다. 레지오 셀렉티브 하다는 얘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베타 위치에 수소를 떼어내갖고 반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베타 수소를 어떤 것들은 떼어내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베타 수소 떼어내갖고 거기에 파이 결합이 형성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이 상태를 거쳐서 결국에 이중 결합이 생기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입체 장애가 큰 염기인 경우, 이 포타슘 터시르 부톡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티가 너무 벌크해갖고 그 3차인 경우에는 쳐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A 타입이 더 많이 생기느냐, B 타입이 더 많이 생기느냐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쪽으로 더 유리한가? 더 안정한 쪽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수결합을 해서 페리플라나하게 작용되어 있는 경우, 즉, 요 H하고, 여기 있는 H하고, 여기 있는 할로겐하고, 딱 보면 실질적으로 페리플라나하죠. 즉, 입체적으로 본다면은, 한 축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안티포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거가 용이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빵 때리고, 치고, 받고, 이게 편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 H를 떼어내갖고,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프롬 떼내는 것보다, 이쪽에 페리플라나하게 형태가 구성되어져 있는, 이렇게 딱 구성되어져 있는 그 형태가, 입체적으로, 더 쉽게 반응이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페리플라나 말이요 쓰나? 약간 더, 안정되게, 중간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거 반응 형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한 예제가 6-5에 나와 있고, 그럼 6-5의 할로겐 알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이거 관련된 문제들이 본문에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여러분이 한번 또 리뷰를 해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할로겐화 알킬에 대해서, 자, 할로겐화 알킬 에탄올 속에서 KOH와 반응한다. KOH가 뭐예요? 베이스로 쓰이는 거고, 에탄올은 용매죠. 무슨 용매? 프로틱 폴라 솔벤트 용매죠. 양성자성 극성 용매고, 어쨌든 간에 KOH가 베이스로 써고, 반응시켰을 때, 제거 반응을 시켰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생성물의 구조를 모두 그려라.
그런 얘기네요. 자, 이 반응에서 여기 이제 제거 반응이 일어나면은 뭐가 생겨요? CL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옆쪽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주 생성물이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게 더 주 생성물이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 아웃쪽으로 있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사이트 체프 규칙 때문에. 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얘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이쪽에만 하나, 둘밖에 없어요. 오른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트 체프 룰은 뭐야? 이중결합이 붙은 알켄에 치환기인 알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하다. 그 얘기를 했었죠. 자, 베타 하이드로겐을 갖다가 먼저 제거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저기 양이온 있는데 베타 위치에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사이트 체프 규칙에 따르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투 반응에서 알킬 할라이드 구조가 어떤 것이 좋은가 라고 본다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투 반응은 뭐야? 할라이드가 먼저 잘 떨어져 나가야 되죠. 아니 동시 패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때도 이탈기는 오죽에 있는 요드가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잘 떨어지겠지. 그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1차, 2차, 3차인 경우에 SN1 반응은 3차일 때가 잘 된다. 반대인 경우 1차일 때는 잘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E2 반응에서 알킬 할라이드의 이제 입체 배치 배열을 본다면은 E2 반응에서는 이렇게 전이 상태에서 안티폼 준평형면 즉 그 페리플라나 아까 얘기해 나온 거 페리플라나한 형태의 구조를 취하게 된다. 자, 페리플라나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형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참, 내가 위쪽에서 옆으로 한 칸 갔다가 또다시 직선을 내리면은 이쪽에서 하면 이렇게 니을자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그게 페리플라나한 형태들인데, E2 반응에서, 탄소와, 수소와 탄소와 할로겐 사이가, 수소와 1번 탄소와 2번 탄소와 할로겐 사이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그리면은 자, 저 그림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만들 때 여기에 있는 H하고 여기에 있는 할로겐이 여기서 쳐갖고서 이게 보이나요? 자, 이게 보이나요? 자, 여기서 수수가 떨어져 나가갖고 치면은 그 옆으로 전달이 돼서 이쪽에 있는 할로겐 떨어져 나가는 그 이제 한 페리플라나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표시했는지 모르겠네. 같은 각도상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빗나가지 않고 한 라인 쪽에서 쭉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쭉 이렇게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페리플라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럴 경우에는 안티폼의 형태를 이루기 쉬워요. 이쪽에서 치고 내려가 저쪽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는 잘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소를 쳐서 천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는 같은 사이드 쪽에서 하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위자 위에 내려와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같은 사이드에서 치고 또 빠져나가기에는 각도가 벌써 이거는 디귿자 각도가 되는 거고 이건 니귿자 각도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 각도보다는 이 각도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게 페리플라나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한테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이 이제 안티폼의
안티준평형 영역이라는 엇갈린 형태의 그 형태를 갖게 되는데, 여기 C인 준평형은 여기 가려진 형태를 갖게 된다. 만약에 페리플라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우리 옛날에 해봤지만 여기서 이걸 갖다가 빙빙빙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브롬이 있는 쪽에 이렇게 엇갈린 폼이 되기 때문에 제일 안정하죠. 만약에 이거 시스 형태라면은 이게 이제 시스 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들 멀어지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왼쪽 것처럼 되는 것이 페리플라나하게 나오는, 즉 안티 준평형 형태를 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로겐화 사이클로헥세인의 이제 제거 반응을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할로겐화 사이클로헥세인의 제거 반응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응 형태가 그 수평 방향으로 있는 거하고 수직 방향으로 있는 거하고 살펴보는데, 체어폼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수평 방향으로 있을 때, 그죠? 베타 탄소랑 여기 할로겐에 붙어 있는 이 탄소에, 여기가 베타 탄소죠. 근데 하나는 수평 방향이고 하나는 수직 방향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느 쪽이 이 반응을 잘 만들 것인가 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형태 B를 보면은 수직 방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제거한 거고, 형태 A가 여기 보면 축 방향으로, 두 개의 같은 축 방향으로 있을 때 얘는 이제 수직 방향, 그죠? 수직 방향. 이쪽 거는 수평 방향,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H와 C의 그 트랜스폼이 가느냐, 아니면은 이축 방향 관계에 있을 때 C 트랜스폼이 가는 거하고, 여기 있는 형태가 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왜? 이것도 이제 위에서 이게 페리플라나한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수직 내려오고 옆으로 가서 이쪽에서 수직, 그죠? 수직 이렇게 가는 것이 페리플라나하게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13 다이액시얼 인터랙션 때문에 인터랙션이 없는 형태 A가 더 안정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HCC 할로겐이 결합이 그 동일 평면상에서 그 놓여 있다. 놓여 있지 않는 경우에 제거 반응에 그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페리플라나하게 되어 있으면 쉽게 반응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평 방향으로 가기에는 힘들고 수직 방향으로 갔을 때 잘 간다. 한편 E2 반응과 알카인의 합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잼다이올, 알킬이죠. 잼알킬, 제미널 알킬 다이할라이드에서, 그러니까 한 탄소에 할로겐 두 개 붙은 것이 제미날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시날은 옆에 있는 탄소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 경우는 제미날이죠. 같은 탄소에 할로겐 두 개 붙어 있으니까. 그럼 보다 쉽게 제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아미소디움 아미드에 의해서 프로테인 떠여 나가면은 나중에 3중 결합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 바이시날 다이할라드인데 강한 베이스에 의해서 알파 수소를 제거하고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자, 다이할라이드와 바이시날 다이할라이드에서 얻어지는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 베이스로 반응시키면 알카인이 만들어져. 알카인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잼은 알카인이 만들어지고, 그죠?
바이시널도 알카인 만들어지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크게 이제 이완 반응인데